안녕하세요. 공연기획자 석재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도 제 이름보다는 제가 해온 작품들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막막하지만 선배로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제 경험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기획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기획팀장, 또 그 회사에서 극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극장장까지 맡아서 뮤지컬과 연극을 기획했고, 최근에서야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획했던 작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대학로에서 흥행으로 계속 공연되고 있는 강풀의 순정만화입니다. 진정으로 순수하고 계산이 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면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코믹 연극의 절대지존 강풀의 순정만화 많이 보러오세요. 만화가 강풀씨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나서 왜 이 만화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은지부터 설명을 하고 라이센스 계약까지 진행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아주 잘 공연되고 있기 때문에 제겐 아주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이후에는 기획사 몇 군데를 거치면서 대형 기획사, 또 작은 기획사, 다양한 뮤지컬을 기획 제작했고, 그동안의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스프링 어웨이크닝과 메노포즈, 그리고 스릴미가 있습니다. 좀 더 실무를 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지금은 홀홀단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라인업을 스스로 짜야 하고, 또 그 일하면서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시간을 알아서 쓸 수 있는 점, 그리고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공연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점 등등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회사에서의 경험을 쌓아야 하고요. 회사에서 다양한 공연에 대한 제작 경험과 공연을 보는 안목을 익히고 여러 스태프들을 만나면서 커리어를 쌓았다면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프로덕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에서는 대표가 프로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직원들은 그것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험이 없이는 어린 나이부터 독립돼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사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저의 최근 활동을 통해서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행복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박스 시아라는 아주 작은 극장을 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극장 담당자로부터 어떤 공연을 올리면 좋겠는지 극장을 한번 보러 오라고 해서 둘러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작은 120석 정도의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어지는 프로시니움 형태의 극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시니움 형태는 극장과 객석에 구분이 있는, 아치 형태의 구분이 있는 그런 극장을 말합니다.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워크숍 형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극장의 형태였는데, 극장에서는 워크숍이 아닌 완성된 공연을 올릴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극장의 크기상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워크숍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고전을 올리면 어떨까로 이야기는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체홉이었고, 또 체홉을 세련되고 쉽게 풀이해서 관객에게 다가가는 극단과 연출에게 제안을 해서 얼마 전까지 공연되었던 14인의 체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짧은 설명이지만 이 안에 기획자가 해야 할 일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이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공연을 선별하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보셔야 합니다.
뮤지컬 기획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좋은 공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무용이든 가리지 않고 좋다고 소문이 나는 공연을 무조건 찾아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향을 갖고 공연을 바라보는 건 넓은 시야를 갖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을 볼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북을 참고하기 바라고 연출부터 스태프들의 이름을 파악하고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그 스태프들, 연출을 비롯한 그 스태프들이 그 이전에는 어떤 작품을 했는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14인의 체홉하고 다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몇 번씩 다양한 무대에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갈매기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어려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건데 그래서 안톤 체홉은 참 어려운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극단에서 올리고 있는 갈매기는 굉장히 세련되었고 쉽고 게다가 재미까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부랴부랴 예약을 해서 제일 꼭대기 그것도 딱 한 자리 남은 자리를 겨우 얻어서 볼 수 있었는데 소문대로 너무 재밌었고 몇백 명의 관객이 막 소리내서 웃는 그런 갈매기는 정말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 그 다음에 그 극단이 제작한 벚꽃동산도 보러 갔고 그 인연으로 체홉을 올려보자고 시야에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극단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쇼뮤지컬은 어떤 연출과 어떤 감독들이 잘 만드는지, 또 드라마가 강한 공연은 어떤 연출이 잘 파악하는지, 현실감 있는 무대를 구현하는 디자이너나 스토리를 담아내는 무대의 강한 디자이너는 누구인지 등등을 공연을 보면서 공부하고 파악해 둔다면 여러분들은 기획자로서 그만큼의 재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수준으로 계속 파악하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의 공부는 계속 해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4인의 체홉의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14인의 체홉의 경우는 5편의 단편을 한 무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무대 세트를 제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5편의 단편을 아우를 수 있는 배경과 극 중에 사용하게 되는 소대 도구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무대를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누굴까 생각해서 섭외해서 이번 14인의 체홉이 더욱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파악은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실 때 한 공연의 더블 캐스팅, 트리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공연이라 할지라도 배우에 따라서 공연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해서 본다면 배우들에 대한 파악이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자는 그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작품을 구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자는 흔히들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그 극장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그 극장의 주 관객층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역시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떤 작품을 올리고자 할 때 그 작품과 잘 맞는 공연장을 찾아서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4인의 체홉은 그 시아라는 극장에서 안톤 체홉의 단편을 올리게 된 것, 그거는 정말로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자로서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톤 체홉의 단편을 올리자는 건 연출의 의견이 강했는데 공간의 형태와 분위기 그리고 그 시야 극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원하는 타깃층 등등을 고려해서 결론으로 돌출된 제대로 된 기획이었습니다. 참고로 극장의 성향에 대한 파악은 극장 공연을 일단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극장별 기획 프로그램이라든가 극장에서도 대관 공연을 할 때도 그냥 대관을 하지를 않고 자기네들 성향에 맞는 공연들을 대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기획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어릴 때부터 한 가지 희망사항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 그걸 이루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참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윤복희 선생님이 연기하는 피터팬을 보고 저는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을 착하게 곱게 가지고 하늘을 날아라. 그 공연을 보면서 내내 저는 그 배우도 되게 궁금하긴 했지만 그 무대 뒤,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 그 무대 뒤에 그 변신의 공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커튼 뒤에 그 공간이 어떤 곳이길래 저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그냥 그 뒤를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게 지금 꿈이 되었고 직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뭐 무대 뒤에 가서 배우들이 준비하는 모습, 열심히 뛰어다니는 스태프들을 보면서 다시 에너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고 힘을 냅니다. 막연하게 어떤 역할을 공연 안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두루두루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가급적 많은 분야의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획자이기 때문에 뭐 홍보 마케팅도 했었고 또 뭐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극장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극장 운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제작팀에서 뭐 요즘 말하는 컴퍼니 매니저 이런 것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제 전공은 무대 특수 기술이었는데 전공을 저는 일단 고집 부리지 않았고요. 어쨌든 공연 안에서 제가 한 몫을 해낸다는 것이 중요했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 나이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공연 안에서 하다가 보니 제가 발견한 제 스스로의 장점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희곡을 읽으면서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하고 또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발음 교정을 받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공연은 아무리 산업이 발전을 해도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잘난 디자이너라도 프로듀서가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건 당연하고요. 반대로 훌륭한 디자이너를 섭외해도 프로듀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듀서로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획자는 작품에 잘 맞는 스태프들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품과 스태프들의 성향 파악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중재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에 처음부터 그 일이 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자꾸 그 일을 맡고 앞장서다 보니 지금의 기획자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충분히 학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과 또 호흡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자는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말로써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로써 하는 작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이끌어 가야 되는 방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미 준비들이 되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참 어려운데요. 꼭 유학을 다녀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공연계도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고 해외 스태프들과의 작업이나 해외 출장 등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게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이제 거의 매 순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공연 자료를 빨리 파악하고 좋은 공연을 찾는 기회는 영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기획사 어떤 회사들에는 국제팀이라고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서치하고 또 해외 스태프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통역을 하는 직원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본인이 직접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냥 영어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나라 창작 공연만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창작 공연도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연계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할 때쯤에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늘 신경 써서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는데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과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일하고 있는 시대는 또 다를 겁니다. 아마도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잊지 않고 꼭 공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왜 공연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많이 터놓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공연을 왜 하니?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연계에서 마지막 너의 목표는 뭐니? 공연이 참 어렵습니다. 공연을 직접 만든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공연을 직업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겠지만 직업으로 선택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 또 공연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이 공연입니다. 화려한 조명, 유명한 배우들, 환호하는 관객들, 으리으리한 극장들에 취해서 공연의 단면만 보고 선택을 한다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친구, 여행, 금전적인 여유 등등 너무나 많은 일상들이 특별한 일이 되고 맙니다. 공연은 인생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쉬고 일하고 웃고 울고 모든 것을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보람되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공연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상도 감내하는 공연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새벽에 퇴근을 하면서도 다 웃으면서 퇴근을 해요. 서로 이상하다고 저희끼리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 여러분들도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공연을 하면서 야근을 하기 싫다라든가 공연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날 놀고 싶다라든가 이런 욕심을 낸다면 그냥 시작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가장 한가할 때, 가장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바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공연계 안에서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목표가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저는 그것 역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기획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공연이 너무 좋아서 공연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자가 됐지만 어쨌든 마지막 목표는 좋은 공연을 만든다는 것, 그 신념으로 다양한 경험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정석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제 했던 공연이 오늘 또 다르고 심지어 오늘 낮에 했던 공연이 오늘 저녁에 또 다릅니다. 작년에 올렸던 공연이 올해 올릴 때 또 다르고 공연은 기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기술이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맞닿아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바쁘고 정신없는 쳇바퀴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그 호흡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연 기획자라는 것에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우선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공연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본 소양이자 재산이고 능력이 됩니다.
공연을 볼 때 공연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곳에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거기에 취해서 보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연을 2번, 3번 보면서 좋아하는 배우, 듣기 좋은 노래에 취할 것이 아니라 배우도 봐야 되고요. 조명, 무대 등등 하나하나를 떼어서 바라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관객들의 반응까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허를 찌르는데요. 따라서 그들의 관심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공연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관계자이고 공연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과 1년에 공연을 한 번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을 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은 그 다음에 챙기도록 하고 우선은 다양한 공연, 흔히들 공연하면 뮤지컬을 쳐주고 좋은 공연은 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대에 100만 원을 들이지 않고서도 좋은 공연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무대에 몇십억을 쓰고서도 외면을 받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내가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연극을 좋아하는지 뮤지컬에서도 쇼뮤지컬을 좋아하는지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그 성향은 다음에 챙기시도록 하고 지금은 무조건 좋다는 공연은 다 보시는 걸로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을 보고 그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 즉 스태프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작품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이 3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꼭 챙겨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자니 더 넓고 깊은 대화에 대한 갈증이 좀 생기는데요. 이제 저와 인연을 맺었으니 앞으로 자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자질 중에 인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연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맞대화하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맥이 곧 여러분들 자신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성격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결론인데요.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하니까 낮은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임한다면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전공과 개설이 많아지고 있고 관련 서적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체계적인 준비를 너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지금 이 시대의 공연계를 이끌어가는 선배님들과 제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기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눈에 띄는 급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 공연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빠른 움직임으로 공연 안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